안녕하세요. 건망증으로 인해 기적을 얻은 40대 여자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며 느낀 건 세상엔 영원한 불행도 또 영원한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행복 끝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불행의 끄트머리엔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던 끝에 기적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놀라운 일화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 때부터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자랑이긴 하지만 전 저희 남편과 결혼한 일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나왔어. 어서 와. 오늘도 수고 많았어. 맛있는 냄새. 고등어 구웠어? 어, 당신 고등어 좋아하잖아. 고등어랑 계란찜이랑 된장찌개 준비해놨죠? 우와, 우리 정임이 최고. 결혼이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할 걸 그랬어. 그지? 저는 결혼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향했어요. 재택근무를 했기에 남편보다 시간이 더 많았던 전 항상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걸 좋아했었죠. 제가 왜 프리랜서로 전향했었냐면요. 아이를 좋아했던 우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둘 다 외동으로 자라서 아이를 최소 둘 이상은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라 아이를 낳은 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고 눈치를 볼지도 모르는 회사원으로 살기보단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집에 있는 편이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통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야. 왜 이렇게 어렵지? 남들한텐 잘만 찾아와 주는 아이가 왜 우리한테만 안 생기는 걸까?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까진 아니지만 제 자궁이 좀 약한 편이더군요. 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모두 제 탓인 것 같아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린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용하다는 한의원에 찾아가 약도 먹어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 무당집도 찾아가 봤는데 무슨 700만 원짜리 부적을 사라기에 기함을 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죠. 아무래도 그건 사기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때 전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보, 나 진짜 임신이래. 의사 선생님이 임신 맞대. 축하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임신 테스트기를 해본 후 병원에서 확인까지 받은 전 너무 기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 절 꽉 안아주며 남편도 함께 울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아이를 우린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갔어요. 당신 왔어? 미안해. 자꾸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얼른 밥 차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당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내 밥도 당신 밥도 내가 다 차릴 거야. 임신 초기가 제일 조심해야 될 시기라잖아. 당신 일도 그냥 지금부터 쉬면 안 돼? 그래도 될까? 사실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생길까봐 무섭긴 해서. 당연히 그래야지. 어떻게 찾아와 준 아인데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나 돈 잘 벌어. 이 남편만 믿어. 나중에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지만 전 임신 초기부터 일도 쉬었습니다. 자궁이 약하면 유산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은 전부 경계한 거죠. 다행히도 남편이 꽤 좋은 회사를 다녔었기에 우린 벌이 걱정도 덜 수 있었어요. 또 드디어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에 양가 부모님도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귀빈 접대해주듯 가만히 앉혀 대접만 해주셨어요. 원래도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땐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셨었죠.
아가 네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니? 우리 손주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이젠 네가 울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구나. 그렇게 고마운 아이니 더 소중하게 지켜줘야지. 절 생각해주는 시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정 부모님도 저 힘들다며 아예 친정도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과 제가 가려고 하자 아예 저희 집으로 두 분이 찾아오셨었죠. 우린 뭐 발이 없냐면서요. 그렇게 모든 가족의 애타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건강한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여보, 애 발가락 움직이는 것 좀 봐. 어떻게 저 작은 발에 발가락이 5개나 달려있지? 손은 또 어떻고. 쉬, 조용히 얘기해. 여보, 겨우 재운 건데 또 깰라. 당신 좀 더 자. 밤새 수유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졸리긴 한데 그래도 우리 딸 조금만 더 보다 잘래.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 얼마나 바래왔던 행복인데. 신생아 키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은 그 고생의 배에 배도 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아이 운이 트였던 건지 전 큰딸을 낳은 지 2년 만에 작은 딸까지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아기 천사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짧았어요. 백, 백혈병이요? 선생님, 뭔가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발 한 번만 다시 검사해 주세요. 네? 큰딸의 건강에 이상을 느낀 전 동네 의사의 불길한 소견을 받고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딸은 소아 백혈병 판정을 받고 말았죠. 그때 전 모든 걸 다 팽개쳐두고 딸의 간호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작은 딸을 잘 못 챙겨줘서 많이 미안했지만 그래도 우선 큰 딸은 살려야 했으니까요. 엄마, 난 언제 다른 애들처럼 머리 다시 기를 수 있어요? 나 언제까지 아파야 돼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딸 병 정말 많이 나았대. 지금처럼 치료도 기특하게 잘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금세 나을 거래. 우리 그때 되면 머리도 예쁘게 기르고 맨날 맨날 놀러 다니자. 알았지? 엄마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는 게 무슨 엄만지 전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낳아주지도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죠. 저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결국 큰딸은 고작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민아, 엄마가 다 미안해. 우리 딸, 우리 딸 못 지켜줘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딸의 장례를 치르며 몇 번을 까무러쳤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저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남편은 절 챙기느라 실컷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두고두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렇게 큰딸을 보내고 저는 집에 틀어박혀 매일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뒤였어요. 여보, 당신까지 이러면 난 어떡하라고? 죽 끓여왔으니까 억지로라도 좀 먹어봐. 어? 다른 거 먹기만 하면 다 토하니까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알겠어. 거기 둬. 아니, 내가 보는 앞에서 먹어. 여보, 당신 마음 나도 충분히 공감해. 나도 우리 유민이 부모였어. 근데 우리한텐 아직 혜인이가 있잖아. 혜인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힘을 내야지. 어? 처음엔 자식 앞세우고 더 살아 뭐 하나 싶어 저는 음식까지 끊어섰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작은 딸 너무 속상해하시는 양가 부모님을 보며 그런 나쁜 생각은 적게 됐는데 그 후엔 뭘 먹어도 너무 역해서 다 개워내게 되더라고요.
큰딸을 보낸 후 제 몸무게는 12kg나 줄어들었죠. 그나마 죽이나 마실 것 같은 토기가 덜한 것들을 입에 우겨 넣으며 저는 목숨줄을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 혜인이, 엄마가 우리 혜인이 생각해서라도 그만 아플게.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어느 날엔 저희 작은 딸이 열병을 크게 앓기 시작하더군요. 병원에 데려가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이틀 밤낮을 애가 앓는데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다 작은 딸까지 잃을까 봐요. 다행히 딸은 금세 나았지만 그때 이후로 전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미안해서라도 제가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저는 우울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식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병원에 다녔습니다. 또 어떻게든 다른 일에 몰두하고자 일도 다시 시작했고 건강하게 살을 찌우기 위해 운동도 다녔어요. 그렇게 점차 건강해져 가는 절 보며 남편도 양가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죠. 우리 딸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장하다 우리 딸. 그래, 혜인이 위해서라도 네가 살아야지. 물론 전보다야 훨씬 나아지고 식이장애도 없어졌지만 우울증이 바로 사라지진 않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사라지지 않았던 건 우울증으로 인해 생겼던 건망증이었어요. 전에 나름대로 야무지단 소리도 많이 듣고 살았던 저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뭔가를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저는 우울증으로 인해 건망증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 내 카드. 분명 아까 집에서 챙겼었는데. 이상하다.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분명 카드를 챙긴 것 같았는데 집에 가보니 신발장 위에 놓여 있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을 찾기도 하는 등 건망증은 꽤 오래 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건망증이 제게 얼마나 커다란 인연을 만들어줄지 상상조차 못했었죠. 큰딸을 하늘로 보낸 지 2년 뒤 어느 주말,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었는데요. 어? 내 지갑. 분명 아까 계산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놈의 건망증. 마트 앞에 떨어뜨린 거 아니야? 분명 계산할 때 꺼냈었던 제 지갑이 집에 도착하니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또 제 건망증 때문인가 싶었는데 옆에서 남편은 어디서 떨어뜨린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지갑은 찾아야겠다 싶어 전 다시 마트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마트 앞에도 마트 안에서도 제 지갑은 통 보이지 않았죠. 저기요, 혹시 계산대 근처에서 검은색 장지갑 못 보셨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아까 계산하고 간 분이네요. 아니요, 전 못 봤는데요. 마트 캐셔분에게도 또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묻고 물었지만 제 지갑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이젠 지갑까지 잃어버린 제 자신을 자책하며 터덜터덜 마트를 나왔죠. 마트 옆엔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밖으로 나와보니 그 약국과 마트 사이에서 저희 딸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 하나가 서성이고 있더군요. 아까 마트로 되돌아왔을 때부터 있었던 애였는데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기에 기억이 났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그 애를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요. 그때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깐 생각 없이 애를 지나쳐서 보지 못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제 지갑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는 제 지갑이 맞는 것 같아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얘, 혹시 그 지갑 주운 거니? 네, 저기 난간 위에서요. 그래서 주인 찾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간? 아, 아이는 바로 앞에 있던 얕은 계단 난간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그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까 마트에서 나온 직후에 전 잠시 지갑을 그 난간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장바구니 속 내용물을 다시 정리하려고도 했고 불편하게 손에 들고 있던 지갑도 제 가방에 넣으려고요. 그런데 그놈의 건망증 때문에 장바구니만 정리하고
지갑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예 지갑을 거기에 올려뒀던 것도 까먹었다가 아이의 말을 듣고서야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 지갑 주인이 저라고 말하자 아이는 쭈뼛대며 제게 지갑을 돌려주더군요.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아줌마가 그 지갑 애타게 찾고 있었거든. 너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12살이고요. 이름은 김유정이에요. 아이는 하늘로 떠난 저희 큰딸보단 한 살이 어리고 저희 작은 딸보단 한 살이 많더군요. 그런 아이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이 김유민이던 저희 큰딸과 이름이 딱 한 글자 차이였으니까요. 순간 콧등이 시큰해진 전 얼른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리곤 아이가 기특해서 사례금으로 용돈이라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유정아.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인 찾으려고 노력해줘서. 우리 딸은 유정이보다 한 살 어린데 꼭 유정이처럼 정직하고 착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아줌마가 고마워서 용돈 좀 주고 싶은데 괜찮지?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는 아니라며 도리지를 치더라고요. 그리고선 말을 하나 덧붙이며 싹싹 비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멋대로 지갑에서 5천 원 빼서 썼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약국에서 약 사느라요. 죄송합니다. 뭐? 할아버지 약을 네가? 근데 돈이 없었어? 네, 사실 돈이 없었는데 약국 아저씨한테 제발 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딱 아줌마 지갑을 발견하곤 그만 손을 대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뭐하고 이 어린애가 할아버지 약을 사러 왔다는 거며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돈도 없이 약을 사러 왔었다는 아이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정말 8만 원 정도 들어있던 현금 중 5천 원만 비더라고요. 다시 자세히 보니 아이는 차림새도 머리도 많이 꼬질꼬질했어요. 가난한 집 아이인가 싶어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죠.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집에 계신 거야? 아니요. 저기 지하철역 앞에 앉아 계세요. 뭐? 지하철역 앞에? 그럼 길거리잖아. 아이의 말을 듣고 전 놀라서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엔 정말 7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박스를 깔고 앉아 계시더군요. 한 번씩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 아이가 사다 준 걸로 추측되는 약을 들고서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전 조심스레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제 물음에 할아버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멍하니 앞에 어딘가만 보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제 말 안 들리세요? 왜 집에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 가끔 저렇게 집에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저기 앉아 계세요. 저기 앞에 가게가 원래 저희 아빠가 하시던 꽈배기 가게였는데 저기 앉아서 그 가게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좀 아프세요. 가끔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고 혼잣말도 막 중얼중얼 하시고요. 뭐? 너도 못 알아보신다고?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아빠가 하던 꽈배기 있지? 그럼 지금 아빠는 어디 계셔? 아빠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엄만 예전에 집 나갔고요. 그래서 저랑 할아버지 둘이 살고 있어요. 할아버진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 몸도 계속 아프고 저렇게 넋도 나가셨어요. 그래도 멀쩡하실 땐 또 멀쩡하세요. 그런 할아버지께 계속 말을 걸었더니 대신 대답해 왔던 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절 놀라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대로라면 아이의 할아버진 아이의 아빠를 보낸 뒤 저렇게 몸과 마음의 병을 얻으셨던 거예요. 어딜 그렇게 멍하니 보고 계신가 싶었더니 그것도 아이의 아빠의 흔적이 묻어있던 곳이었던 거죠.
아인 그렇게 1년 넘도록 자신의 할아버지와 둘이 살면서 주말에도 학교가 끝나고 난 뒤에도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할아버지만 챙기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창 뛰어놀고 땡깡 부릴 나이인데 저희 딸과 비슷한 나이 어린애의 딱한 사정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선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신지 계속 기침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힘으론 역부족이었기에 전 한운 수 없이 전화를 걸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강의 사정을 설명하면서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이를 차에 태워 아이의 집으로 가본 우린 또 한번 놀라고 말았죠. 세상에, 이 어린애가 사는 집이. 아이의 집은 저희 동네 그런 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았던 한 빌라에 반지하 단칸방이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집안 벽지에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랬으니 집 문을 열자마자 곰팡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싱크대엔 온통 물때에 식기도 전부 얼룩덜룩한 게 한창 자랄 나이인 아이의 위생에 너무 안 좋겠더라고요. 집에 부모님도 없지, 할아버지 몸도 정신도 아프시지, 아직 애는 어렸으니 당연히 집안 꼴이 더 엉망이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도 가슴 아팠는지 두 눈을 질끈 감았죠. 유정아, 너 기분 안 나쁘면 아줌마가 청소 조금만 해주고 가도 괜찮을까? 넌 저기서 할아버지 눕혀드리고 있을래? 저희 애들 생각이 나서 그 집에서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아이가 민망해할까봐 우선 양해를 구한 뒤 남편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아인 그 와중에도 끝까지 5천 원을 멋대로 쓴 걸 죄송해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갑 속에 있던 남은 돈을 전부 쥐어주었죠. 괜찮아.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아줌마가 이해할게. 대신 앞으로 다른 사람 물건에 또 손만 대지 않겠다고 아줌마랑 약속해 줄래? 네, 꼭 약속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래, 착하다. 이건 아줌마가 주는 사례금. 지갑 찾아준 거 고마워서 이걸로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그 아이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저희 큰딸과 비슷했던 이름과 나이하며 아이의 안타까운 사정과 가여운 눈망울이 밤새 절 잠 못 들게 하더라고요. 결국 전 이틀 뒤 딸이 학원에 가고 남편의 회사에 있던 시간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얼른 집에서 일을 끝낸 뒤 반찬을 몇 개 만들어서요.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쌀도 사갔죠. 저기 유정아, 전에 네가 지갑 찾아줬던 아줌마야. 집에 있니? 뉘시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그날은 정신이 멀쩡한 상태셨던 할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우선 가져간 것들을 놓아주기 위해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눈물 자국 가득인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유정일 찾아왔나 본데 유정인 잠들었습니다. 가끔 저렇게 자기 아빠 보고 싶어서 실컷 우는 날엔 지쳐서 잠들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뭔지. 아, 반찬이랑 쌀이에요. 저번에 보니까 집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유정이만한 딸이 있는데 유정이가 마음에 걸려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 와봤었다고요? 아, 대체 누구시죠? 할아버진 절 기억 못 하시더군요. 전 그런 할아버지께 이틀 전에 우연한 만남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진 울먹거리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해레비가 돼서 손줄 지켜줘야 하는데 넋이 나가서 애한테 침만 대고 있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갈수록 제 상태는 안 좋아지는데 제가 없으면 우리 유정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잊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근데
주제넘는 말인 건 알고 있지만 아이 엄마는 안 계신 건가요? 혹시 그분도 돌아가신 건지 애는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하던데요. 할아버지 걱정에 전 조심스레 아이 엄마에 대해 여쭤봤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진 안타까운 집안 사정에 대해 제게 말씀해 주셨죠.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망할 것에겐 애를 못 맡겨요. 우리 아들이 원래는 크게 장사를 했었는데요. 아들 가게가 쫄딱 망하자마자 바로 이혼하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사는 게 뭔지, 에휴. 아, 그저께 보고 계시던 꽈배기 가게요? 아니요. 그런 작은 가게 말고 정말 크게 장사를 했었어요. 남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지만요. 꽈배기 가게는 우리 아들이 쫄딱 망하고 이혼도 당한 뒤에 제가 가진 돈 다 보태고 빚까지 내서 차려줬던 곳이에요. 아들에겐 빚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애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라고요. 근데 가게 차린 지 고작 1년 만에 갑자기 작년에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게의 빚은 빚대로 고스란히 저한테 남은 겁니다. 결국 전 전셋집을 빼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때 이 월세방으로도 들어온 거고요. 할아버진 이제 남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 입에 풀칠할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나가서 폐지라도 주어야 하는데 몸도 아픈 데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 리어카를 빌려준다는 사람도 찾기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그럼 도와줄 다른 자식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아들 위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작 20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집 사람은 그때 충격으로 알아누웠다가 딸 곁으로 떠났고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때 유일하게 제게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저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몰라요. 그 애만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런 아들마저 저보다 먼저 가버리니 정말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더군요. 슬픔은 저도 모르는 새 제 몸도 마음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작 1년 새 가끔 자기 손주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애미한테도 다시 찾아가 봤는데 자긴 재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애를 자기한테 떠넘길 생각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애미입니까? 못된 것 같으니라고. 지 아빠 닮아서 너무 착해 빠지기만 한 우리 유정이만 불쌍하죠. 할아버진 결국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셨어요. 저도 자식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할아버지께 섣부른 위로의 말도 건네기 어려웠죠. 그런데 할아버진 하나도 아닌 자식 둘을 앞세우셨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낀 할아버진 겨우 눈물을 멈추며 제게 민망해 하셨어요. 에휴, 늙으면 이렇게 주책이 됩니다. 처음 뵙는 분 앞에서 제가 별의별 푸념을 다 하네요. 어디 이런 사정을 말할 곳이 있어야죠. 저기, 사모님, 오늘 반찬이랑 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갚을 능력은 없지만 우리 유정일 위해서 염치 없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사정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한결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도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말해줬는데요. 남편도 크게 놀라며 마음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은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먼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 그 집에 또 다녀온 것도 그렇고 유정이랑 할아버지 도와주고 싶지?
계속 그 두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 근데 나도 그래. 당신도? 사실 맞아. 유정이를 보면 자꾸 우리 유민이랑 혜인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를 보면 지난 날의 내가 생각나. 아내도 모자라서 하나도 아닌 자식들을 보내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너까지 나가셨겠어. 아휴, 내 말이. 그러니까 여보, 우리 그 두 사람 앞으로도 좀 도와주면서 살까?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면 분명 당신도 나도 계속 죄책감 느끼지 않을까? 그래도 돼? 아,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정말 그 두 사람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 부분 일심동체라잖아. 우린 하는 생각도 똑같은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이 통해 유정인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린 우선 그 냉골인 집에서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위해 전기장판과 새 침구 세트부터 사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보다 자주 그 집에 들러 만들어간 음식을 전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돌아왔죠. 아유, 사장님, 사모님, 안 이르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야 감사하게 받았다지만 자꾸 이러시면 갚을 능력도 없는 제가 죄송해서 어쩝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도 딸 가진 부모라 유정이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도 큰딸을 2년 전에 백혈병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남처럼 안 느껴져요. 할아버진 정신이 돌아와 있던 날엔 우리에게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벌써부터 제법 철이 들어있던 유정이도 마찬가지였죠. 전 그런 유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괜찮아. 원래 네 나이 때 애들은 어른들 보살핌 듬뿍 받고 자라는 거야. 원래 예전엔 아이는 마을 어른 모두가 키우는 거라고 했다. 이렇게 유정이네 집에 이것저것 사다 주기 전에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부터 다녀왔었습니다. 할아버진 이제 와서 병원에 다닌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냐며 거절하려고 하셨는데요. 유정이를 생각하시라는 말로 할아버지를 설득했던 거죠. 병원 검사 결과 할아버진 정말 건강도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극심한 우울증과 더불어 설상가상, 심한 심적 충격으로 생긴 치매까지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린 그 뒤로도 할아버지를 주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약도 드시고 치료도 받으시게 했습니다. 또 저와 남편은 신중한 고민 끝에 할아버지와 유정이에게 새 집을 얻어줬어요. 곰팡내 나는 낡은 반지하 월세집에서 그래도 볕도 들고 신축에 속하는 분리형 원룸을 반전세로 얻어들인 거죠. 그리고 우린 월세도 전부 내드렸어요. 우와, 햇볕도 들고 집도 완전 깨끗해요. 여기가 정말 저랑 할아버지가 살 집이에요, 아줌마? 그래, 뭐 넓진 않지만 이전 집보단 좋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한창 자랄 나이 유정일, 그런 열악한 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죠. 건강 안 좋으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월세야 뭐, 그래도 반 전셋집이라 그렇게 많진 않으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갖고 계시던 생활비도 거의 바닥났다고 하셨잖아요. 병원비도 월세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할아버진 유정이 위해서 그저 건강해질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반전세라 보증금에 목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차피 저희가 돌려받을 돈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처럼 느껴진 유정일 위해서라면 그 정도 월세와 병원비쯤은 아깝지 않았어요.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에도 우린 계속 할아버지와 유정일 잘 챙기며 살았죠. 저는 낡고 작은 옷밖에 없던 유정이에게 옷을 사주고 싶어 복합 쇼핑몰에도 데려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딸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한 살 차이던 두 아이는 알고 보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언니, 난 혜인이야. 김혜인. 나 언니 아는데.
학교에서 가끔 봤었어. 언니 체육 되게 잘하지? 운동장에서 체육하는 거 보고 완전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래? 아, 고마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언니도 예뻐. 큰딸도 세상을 떠났고 사촌도 없었던지라 딸은 언니라는 말을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뱉어 본 거였는데요. 자기 언니를 잃고 저희 딸도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유정을 만나니 딸은 신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유정인 저희 딸을 좀 어색해했지만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어 그 뒤론 종종 저희 딸을 유정이를 만날 때 함께 데려가곤 했었죠. 우와, 아줌마, 아저씨, 우리 보셨어요? 저 청룡열차 완전 높은 데서 떨어져요. 완전 재밌어요. 아, 그래, 봤어. 아유, 아줌마 녹음이 저려서 이젠 저런 거 못할 것 같던데. 너흰 참 용감하다, 얘. 유정아, 혜인아, 저기 귀여운 머리띠 많이 판다. 유정아, 너 아까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띠 계속 봤었지? 유정이도 갖고 싶었구나. 아저씨가 사줄게. 자,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저거 비싼데? 에이, 괜찮아. 유정이한테 사주는 건데 하나도 안 아까워. 그 한창 놀고 싶을 나이에 자기 할아버지 옆에만 붙어서 애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옆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순 있었어도 나가서 놀 돈이 없었으니까요. 저흰 그런 유정을 위해 저희 딸과 함께 놀이동산에도 데려가주고 영화관과 썰매장도 데리고 놀러 다녔습니다. 또 남편과 전 유정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에도 모두 참석했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서요. 다행히 그 이틀 모두 할아버지의 정신은 온전하셨었죠. 유정아, 졸업 축하해. 자, 꽃다발 받으렴. 우와, 감사해요. 아줌마, 아저씨. 저희 집은 가난해서 꽃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울긴 왜 울어. 이제 숙녀된 아가씨가 아무 데서나. 졸업식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줌마가 맛있는 식당 예약해뒀어. 진짜요? 정말 저랑 할아버지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오늘은 유정이 네가 주인공인데? 할아버진 저희 덕에 유정이의 졸업식도 입학식도 쓸쓸하지 않게 됐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우린 그런 할아버지도 모시고 바람 쐬러 많이 돌아다녔죠. 그렇게 틈틈이 기분 전환 시켜드리는 게 할아버지의 몸에도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진 치료를 받으며 제정신을 유지하실 때도 더 많아지셨어요. 물론 멍해지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전 옆에서 살짝 손을 잡아드리곤 했어요. 그리곤 함께 어딘지 모를 허공을 보며 이런저런 말을 건네곤 했죠. 할아버지, 또 아드님 생각하세요? 아니면 따님 생각하시나? 그래도 요샌 지하철역 앞에서 박스 깔고 앉아 계시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유정이가 특히 마음 아파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아직 저희 큰딸 생각하면 살기 싫어지기도 하고 마냥 눈물도 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더 씩씩하게 살자고 다짐하곤 해요. 하늘에서 슬퍼만 하는 제 모습 보게 되면 저희 딸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 아드님도 효자였다고 하셨죠? 착한 아드님이 마음 덜 아파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유정이를 위해서라도요. 남편과 전 유정이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병과 치매를 이겨내고 오래 사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의 병세는 크게 악화됐어요. 우린 할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원래도 약해져 있던 할아버지의 건강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설상가상 몸이 약해지며 할아버지의 치매는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봉수야, 창문 좀 닫아다오. 춥구나. 근데 너 오늘은 장사하러 안 갔니? 경혜야,
아이스 깨끼 안 먹고 싶어? 아버지랑 슈퍼에 아이스 깨끼 사러 갈까? 네 엄마 몰래 말이다. 예쁜 우리 딸. 할아버진 종종 저와 남편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론 유정이도 자신의 딸로 착각하시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도 유정이도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죠. 치매가 심해진 할아버진 자꾸만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때인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런 할아버진 결국 저희와 만난 지 2년 만에 하늘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신이 돌아오셨던 날엔 옆엔 저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할아버진 제 손을 잡고 간곡한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사모님, 어, 할아버지,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예, 사람이 죽기 전엔 정신이 잠시 또렷해진다더니 그 고마운 순간이 지금인가 봅니다. 사모님, 아무래도 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랑 저희 유정이 살뜰히 돕고 보살펴 주신 거 제가 하늘에 가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유정이 덕에 저희 가족도 많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거 아세요, 할아버지? 저요, 저희 딸 잃은 슬픔 때문에 우울증도 심하고 건망증도 생겼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울증 때문에 항상 탁했던 머리도 맑아지고 건망증도 사라졌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저 약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동안 제가 할아버지랑 유정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두 사람을 돕고 위로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제 마음도 위로되고 유정일 챙기면서 하늘에 있는 저희 딸에 대한 미안함도 많이 달래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저기 사모님, 그동안 물심양면 도움받은 주제 이런 말 염치 없다는 거 잘 아는데요. 제가 눈 감아도 저희 유정이 좀 잘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욕심 부려서 저희 유정을 집에서 키워달라 이런 부탁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자주 챙겨라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애가 만약 고아원에 가더라도 세상에 연이 다 있는 것과 아닌 건 다른 거니까요. 만약 그래 주신다면 제가 다음 생에서도 두 분께 그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과여운 우리 유정이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제가 무슨 대답을 드리기도 전에 할아버지 눈을 스르르 감으셨어요. 너무 오래 말씀하신 탓에 힘겨우셨던 거죠. 그래도 제 말을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걱정 마세요. 천사처럼 착한 유정이 서럽게 자라지 않도록 저도 저희 남편도 잘 챙겨줄게요. 약속 드릴게요. 그때 할아버지가 덜 근심하시도록 그렇게 대답해 드린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진 그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영면에 드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위해 장례도 치러드렸죠. 왜, 할아버지, 왜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제 곁을 떠나는 거예요? 전 이제 외톨이라고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를 보내는 유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을 너무 빨리 알게 된 유정이가 너무 가엾더군요. 전 그런 유정일 연신 달래며 할아버지 영정사진에 대고 다시 한번 약속드렸죠. 이 어리고 어린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이젠 하늘에서 가족들을 만나 편히 쉬시라고요.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날 남편과 전 유정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곤 유정이에게 이렇게 운을 뗐어요. 유정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짐 싸서 나오자. 이젠 보호자도 없는데 거기서 너 혼자 살게 둘 순 없어. 짐을 싸라고요? 아줌마, 아저씨,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앞으로 월세 다 제가 낼게요. 그동안 내주신 월세도 제가 크면 꼭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 그냥 그 집에서 지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고아원 가기 싫어요. 고아원이라니. 우리가 널 거기에 왜 보내? 네? 그럼 저 어디로 가요? 엄마도 저 안 받아줄 텐데. 너한텐 우리가 있잖아. 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원래 우리 큰딸이 지내던 방 다 정리해 놨어. 그러니까 이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너만 좋다면 아줌마랑 아저씨가 네 새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동안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대비해 유정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돕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아이를 직접 거두는 일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잖아요. 게다가 저희 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정이를 혼자 둘 순 없겠더라고요. 여보, 난 유정이가 우리 유민이가 자기 대신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내가 계속 자기 때문에 힘들어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유정이 그냥 우리가 딸로 거두면 안 될까? 그래, 그렇게 하자.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그랬지. 이미 우리 눈에 밟히게 된 일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나도 이젠 유정이가 내 딸처럼 느껴져. 당신 말처럼. 때가 오면 유정이 우리가 데리고 오자. 결국 우린 언젠간 유정일 자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물론 저희 딸의 의견도 중요했기에 저희 딸에게도 조심스레 의견을 물어봤었는데요. 유정이가 진짜 자신의 언니가 되는 건 어떻겠냐는 질문에 딸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전 너무 좋아요. 다시 저한테 진짜 언니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만장일치로 유정일 새로운 가족으로 맡기로 한 겁니다. 그런 우리의 제안에 유정인 고개를 떨구고 펑펑 울더라고요. 진짜 제 부모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저는 너무 좋죠. 감사해요. 사실 혜인이랑 두 분이랑 놀러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저 혜인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매일매일 헤어지지 않을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빠가 하늘에서 조금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유정이 네 아버진 절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하늘에서 혼자 남을 네 걱정이 얼마나 크셨겠니. 유정아, 우리가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만큼 좋은 사람들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에게 친부모처럼 좋은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딸이 되어주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유정이의 후원자에서 부모가 됐습니다. 이미 유정이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저희 부모님은 저희의 결정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유정일 딸로 입양하기 전 저희 양가 부모님께도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며 상의를 드렸었거든요. 힘든 처지에 놓인 아이를 모른 척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며 유정의 입양을 적극 권유하신 분들이 바로 양가 부모님이었답니다. 가시는 길마저 쓸쓸하게 해드릴 순 없지. 우리도 조문하러 왔다. 네 분은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조문을 와주셨어요. 그런 분들이었으니 당연히 유정이도 자신들의 손주로 두 팔 벌려 인정하고 반겨주셨어요. 그렇게 유정을 입양한 게 벌써 재작년의 일이랍니다. 올해로 16살이 된 유정인 저희 가족으로 아주 잘 동화되어주고 있죠. 처음엔 괜히 저희 눈치를 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라는 말도 잘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편하게 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아침엔 귀여운 잠투정을 부리기도 한답니다. 유정아,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학교 안 갈 거야? 5분만요. 엄마, 딱 5분만요. 너 아까도 5분만 더 잔다고 했잖아.
아, 여보, 얼른 유정이 좀 깨워. 저러다 학교 늦어. 내가 출근하는 길에 차로 태워다 주면 되지. 좀 더 잘하고 그래. 아, 원래 미희는 잠그러기라잖아. 안 돼. 버릇 나빠져. 혜인아, 얼른 가서 네 언니 좀 깨워. 언니, 얼른 일어나. 중학교 3학년씩이나 된 사람이 동생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야, 아침잠에 언니 동생이 어딨어. 정말 안 일어날 거야? 에이, 그럼 간지럼 태우기 공격? 아, 알겠어. 일어날게. 일어난다고. 남편은 저희 작은 딸에게처럼 유정이, 그러니까 저희 새 큰딸에게도 아주 다정하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딸들은 친자매처럼 장난도 치고 때론 옷 가지고 다투기도 하며 아주 우애 좋게 지내고 있죠. 저흰 다른 것보다 유정이가 괜히 작은 딸이나 저의 눈치를 보고 주눅들지 않으며 자라주고 있는 게 가장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유정일 그렇게 친딸보다 더 친딸처럼 키울 생각입니다. 부디 이 사연이 하늘에다 분명 유정이 걱정을 하고 계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사연이 저와 남편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식 잃은 슬픔을 평생 떨쳐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꾸역꾸역 밥도 먹고 힘도 내며 살다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웃을 일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절망적인 슬픔을 고작 이런 말 몇 마디, 이런 사연 하나로 보듬어 드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